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제12장, 앨리스의 증언. 네, 여기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자신이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모른 채 앨리스가 호명에 대답했다. 앨리스가 서둘러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치마 끝자락이 배심원석에 걸려 배심원석이 확 뒤집히는 바람에 배심원들은 모두 배심원석 아래에 있던 방청객들 머리 위로 떨어졌고 팔다리를 쭉 뻗은 채 사방에 널브러져 누워 있었다. 앨리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전주에 자신이 실수로 엎었던 금붕어 어항이 생각났고 몹시 당황해서 외쳤다. 아,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서둘러 배심원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왜냐면 앨리스의 머릿속엔 금붕어 어항 사건이 떠올라 얼른 배심원들을 앉혀놓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왕이 아주 근엄하게 말했다. 배심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기 전까진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왕은 앨리스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앨리스는 배심원석을 보았다. 서두르다 보니 앨리스가 그만 꼬마도마뱀 빌을 거꾸로 올려놓은 게 보였다. 그 바람에 꼬마도마뱀 빌은 움직이질 못해 하염없이 꼬리만 흔들고 있었다. 앨리스가 도마뱀을 다시 들어올려 몸을 제대로 세워 앉혀주었다. 거꾸로 앉아있다고 해도 재판에는 아무 영향도 없을 테지만. 앨리스는 혼잣말했다. 배심원들은 배심원석이 뒤집어진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자 곧바로 자신들의 석판과 연필을 찾아내 손에 들고는 방금 일어난 사건들을 분주히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꼬마도마뱀 빌만 빼고 말이다. 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입을 크게 벌리고선 하염없이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일에 관해 뭔가 아는 게 있느냐? 앨리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왕이 되물었다.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이건 아주 중요하군. 왕이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배심원들은 이 말을 석판 위에 막 적어내려가는데 흰토끼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말씀은 물론 안 중요하다 뜻이지요? 흰토끼는 정중하게 말을 하면서도 왕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안 중요하다고? 물론 그렇지. 왕이 서둘러 말하고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라고 중얼거리며 마치 단어 뜻보다 어떤 단어가 발음이 더 근사한지 가늠해보는 듯했다. 그 바람에 몇몇 배심원들은 중요하다라고 적었고 몇몇은 안 중요하다라고 적었다. 이때 앨리스도 그들 가까이 있었기에 배심원들의 석판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바로 그때 왕은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더니 소리쳤다. 정숙! 이라고 외치고는 한 구절을 읽었다. 규칙 제42조에 의거 키가 1000m가 넘는 자는 누구든 법정을 나가야 한다. 모두들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내 키는 1000m는 안 되는데요? 그러자 왕이 말했다. 1000m가 넘어. 여왕이 덧붙였다. 2000m도 넘겠다. 그러자 앨리스가 말했다. 어쨌든 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건 원래 있던 규칙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만든 규칙이잖아요. 이건 가장 오래된 규칙이다. 왕이 말했다. 그렇담 제1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황급히 자신의 공책을 덮고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병결을 내리시오! 흰토끼가 펄쩍 뛰며 말했다. 재판장님, 증거가 더 있습니다.
이 종이를 방금 막 주었습니다. 여왕이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편지인 것 같습니다. 범인이 누군가에게 쓴 걸로 보이는군요. 그렇겠지. 편지니까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겠지.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한 배심원이 물었다. 누구한테 쓴 줄은 모르겠군요.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흰토끼는 종이를 펴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시군요. 다른 배심원이 물었다. 범인의 필체가 분명합니까? 아니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배심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범인이 누군가의 글씨를 흉내낸 게로군. 왕이 말하자 그제서야 배심원들의 안색이 다시 밝아졌다. 하트잭이 말했다. 폐하, 저건 제가 쓰지도 않았고 제가 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끝에 제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왕이 말했다. 네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더 불리할 뿐이다. 너는 남을 속이려 했던 거지. 정직했다면 이름을 적었을 것 아니냐? 이 말에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날 왕이 한 말 중에 처음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었다. 여왕이 말했다. 이로써 그의 죄가 입증되었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런 건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잖아요. 읽어보라. 왕이 말했다. 흰토끼가 자신의 안경을 꺼내 쓰더니 어디부터 읽을갑쇼 전하? 라고 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왕이 근엄하게 대답했다. 흰토끼가 읽은 시는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네가 그녀에게 갔었다고 말했지. 그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그녀는 나를 칭찬했지만 나는 수영은 할 수 없다고 했지. 그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녀가 계속 주장을 해대면 넌 어떻게 되는 거니?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고 그들은 그에게 2개를 주었지. 넌 우리에게 3 이상을 주었지. 그들은 그에게 갔던 것들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었지. 그것들이 전에는 내 것이었지만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녀가 불같이 화를 내기 전까진 그와 우리 그리고 그것 사이의 장애물이 너라는 거야. 이것은 내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그러니 이제 배심원들에게 편결을 하라. 이때 앨리스가 끼어들었다. 앨리스는 몇 분 동안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왕의 말에 끼어드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 이 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6펜스를 주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시는 별 뜻이 없어 보이는걸요? 배심원들은 모두 석판 위에 받아 적었다. 그녀는 이 시가 별 뜻이 없다고 한다라고. 그러나 그 누구도 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왕이 말했다. 만약에 이 시에 별 뜻이 없다고 한다면 찾을 게 별로 없으니 수고를 훨씬 더는 셈이긴 하지. 안 그래? 하지만 왕은 무릎 위에 시를 펼쳐두고 한쪽 눈으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나는 수영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수영 못한다고 했었지. 안 그래? 왕이 하트잭을 바라보며 물었다. 잭이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좋아. 이렇게 말하더니 왕은 혼자 시를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하나를 주고 그들은 그에게 2개를 주었다? 이건 네가 파일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냐? 이때 앨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시에는 그들은 그에게 갔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었지 라고 쓰여 있는데요. 왕이 탁자에 있는 파일을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봐!
저기에 파이가 있잖아. 저것보다 더 분명한 건 없지. 그리고 또 그녀가 불같이 화를 내기 전까진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여보, 난 당신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 그렇소? 왕이 여왕에게 물었다. 절대 아니지! 여왕은 잉크병을 도마뱀 빌에게 던지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불행하게도 도마뱀 빌은 한 손으로 석판에 한참 쓰다가 문득 아무것도 안 쓰여진 걸 발견하고는 얼굴에 흐르는 잉크를 찍어 글씨를 써보려 애를 쓰고 있었다. 왕이 말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리도록 하라. 아니지. 여왕이 말했다. 선구가 먼저고 평결은 그 다음이야. 이때 앨리스가 외쳤다. 모두 엉터리예요. 선고를 내리는 이유가 합당한지가 먼저죠. 그 입 다물라! 여왕이 화가 나 얼굴이 보라색으로 바뀌며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저 애 목을 쳐라! 여왕은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당신 말 신경이나 쓴대요? 앨리스가 말했고 이때 앨리스의 몸은 있는 대로 커져 있었다. 당신들은 카드 한 묶음일 뿐이잖아요. 이때 카드 한 묶음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앨리스를 향해 쏟아졌다. 앨리스는 화나고 놀라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 카드들을 쳐내려 애썼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앨리스는 강둑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눈을 떠보니 앨리스는 언니 무릎을 베고 있었고 언니는 앨리스의 머리 위로 떨어진 낙엽을 다정하게 쓸어내려주고 있었다. 일어나 앨리스. 언니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오래 잠들었었는지 모를 거야. 오, 언니, 나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모험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정말로 신기한 꿈을 꿨구나? 그런데 앨리스, 이제 차 마시러 들어가자. 늦겠다. 앨리스는 정말로 놀라운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얼른 일어나 달려들어갔다. 동생을 들여보낸 후에도 여전히 언니는 그곳에 남아있었다. 손에 머리를 기대고선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앨리스가 이야기해준 모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앨리스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 느꼈다. 앨리스의 꿈속에 나왔던 기묘한 동물들과 새들이 그녀 주위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해 보았다. 그녀의 발치에선 흰 토끼가 서둘러 지나가는 듯 잔디가 바스락거렸고 그 바람에 화들짝 놀란 생쥐가 무릉동이 속으로 첨벙 뛰어들고 있었다. 3월의 토끼와 겨울잠쥐는 끝나지 않을 다거해에서 찻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사형 선고를 소리쳐 명령하고 있는 여왕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공작 부인의 무릎 위에선 아기 돼지가 연거푸 재치기를 하고 있었고 부엌 온 사방으로 날아드는 접시와 쟁반은 쨍그랑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펀의 목소리와 꼬마 도마뱀 빌이 석판 위에 연필로 쓰는 끽끽 소리와 제지당한 기니피그들이 끽끽거리는 소리가 허공을 메우는 듯하더니 저 멀리서 가짜 거북이의 애처로운 흐느낌과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고 계속 앉아 있었다. 반쯤은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와 있다고 상상하며 그녀가 눈을 뜨면 모든 게 현실로 돌아가 버린다는 걸 알면서 잔디는 바람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는 것일 테고 물운덩이가 첨벙대는 소리는 갈대의 흔들림이고 찻잔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양떼의 목에 달린 방울이 울리는 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여왕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현실에선 목동의 소리로 변할 것이다. 아기의 재채기 소리, 그리펀의 날카로운 소리, 가짜 거북이의 무거운 흐느낌이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가축의 울음소리들로 변하는 동안 다른 모든 기묘한 소리들도
모두 농장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 분주한 소리로 변해가리란 걸 그녀는 알았다. 마지막으로 언니는 자신의 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앨리스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을 터였다. 그럼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래전 이 낯설고 신기한 이상한 나라의 꿈 이야기로 그들의 눈을 반짝이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녀 자신도 지금 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여름날을 회상하며 아이들의 순박한 슬픔과 꾸밈 없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루이스 캐럴 원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낭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판타지 소설의 영원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